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계신 그것 하지 마세요. 퇴직하고 뭔가 또 일 찾으려는 생각 말이에요. 70대 선배님 100명 넘게 만나봤습니다. 그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왜 그때 그냥 놀지 않았을까? 왜 또 이랬을까? 건강도 잃고 시간도 낭비하고. 서울대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노는 게 일하는 것보다 건강에 41%더 좋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70대 선배님들에게 물어봤어요. 은퇴 후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고요? 대답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일 그만두고도 또 일한 것이래요. 평생 열심히 일했던 분들이 정작 쉴 수 있을 때 쉬지 못한 걸 가장 후회하신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퇴직하고도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에 또 일 찾고 계시진 않나요? 이게 왜 문제인지 아세요? 우리는 평생 일하는 기계처럼 살아왔거든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회사 가고 밤 늦게 퇴근하고 4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주말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늘 뭔가 해야 할 것 같았죠. 그러다 보니 몸이 그렇게 학습된 겁니다. 멈추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퇴직하고 처음 3개월은 좋았어요. 아, 이제 자유다 싶었죠. 그런데 석 달쯤 지나니까 이상한 불안감이 밀려오더래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되나? 나는 지금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닐까? 집에만 있으니까 금방 늙을 것 같고, 주변에서도 그래요. 뭐라도 하셔야죠. 그냥 놀면 금방 치매 온대요. 몸이라도 움직이셔야 건강하시죠. 이런 말 듣다 보면 정말로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일자리를 찾습니다.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퇴직금도 있고 연금도 나오는데 말이죠. 그냥 불안해서예요.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지인 소개로 고문직 맡고요. 작은 가게 차리고요. 자원봉사 나가고요. 처음엔 괜찮아요. 보람도 있고 시간도 보내지고. 그런데 몇 개월 지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피곤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요. 스트레스도 받고요. 건강검진 받으면 수치가 안 좋아요. 혈압도 높고 당뇨도 오고. 그때야 깨닫습니다. 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평생 일하느라 힘들었는데 왜 또 이러고 있나? 그리고 후회합니다. 진작 그냥 놀걸. 왜 또 이랬을까? 이게 70대 선배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냥 노신 분들이 건강도 더 좋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50분 넘게 직접 만나 뵙고 들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 왜 노는 게 최고인지 확실히 아실 거예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세요. 유익하지 않다면 노라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더 발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자동으로 보실 수 있어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노후가 정말 행복해질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분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72세의 조성민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대기업에서 35년 근무하셨어요. 임원으로 퇴직하셨고요. 퇴직금도 넉넉하게 받으셨습니다. 연금도 나오고요. 그런데 퇴직하고 딱 3개월 만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세요? 지인 소개로 작은 회사 고문직을 맡으셨대요.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집에만 있으니까 불안하셨던 거죠.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고 저녁이 되면 허무한 느낌이 들고 이러다가 정말 폐인되는 거 아닌가 싶으셨대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지인이 제안한 고문직을 수락하신 거예요. 처음 몇 달은 괜찮으셨대요. 회사에 출근하니까 뭔가 하는 느낌도 들고 사람들도 만나고 월급도 받으니까 보람도 있고 그렇게 2년을 일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시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이러시더래요. 혈압도 높고 당뇨 수치도 안 좋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요? 그 순간 조 어르신은 깨달으셨대요. 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퇴직했는데 여전히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고 있네. 건강도 나빠지고 있네. 그날로 고문직을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결심하셨대요. 이제 진짜 놀아보자. 아침에 일어나서 시계도 보지 말고 하고 싶은 것만 하자. 그렇게 생활하신 게 벌써 5년째예요. 지금은 어떠신지 말씀을 들어볼까요? 젊었을 때는 건강 생각할 시간도 없이 죽어라 일만 했는데 요즘은 건강이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매일 아침 산책하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저녁엔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너무 좋더라고. 진작 이렇게 살았어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조 어르신이 놀기 시작하면서 건강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서울대 노년내과 연구팀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800명을 10년간 추적 조사했는데요. 은퇴 후에도 일 중심으로 사는 그룹과 여가 중심으로 사는 그룹을 비교했더니요. 여가를 잘 보내고 계신 어르신들의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무려 41% 낮았대요. 게다가 우울증도 절반 수준이었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노는 게 게으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는 게 곧 건강이고 노는 게 곧 장수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논다는 게 뭔가요?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는 게 노는 건가요?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75세 한동욱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한 선생님은 교직에서 정년 퇴직하셨어요.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으셨대요. 주변에서도 그러셨고요. 선생님, 그냥 집에만 계시면 금방 늙어요. 뭐라도 하셔야죠. 그래서 뭘 할까 생각하다가 재능 기부를 하자 하고요. 복지관에서 아직 글을 못 배우신 어르신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자원봉사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보람이 있으셨대요. 학생들이 한글을 배워가는 모습 보면서 뿌듯하기도 하고.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까 이상한 느낌이 드셨대요. 분명 좋은 일 하는 건데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렇게 부담스러울까? 고민하다가 깨달으셨대요. 아,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남들 눈치 보면서 뭔가 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하고 있구나. 그리고 바로 그만두시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하셨대요. 일주일 동안요. 처음엔 좀 많이 불안하셨대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되나? 지금 내 인생을 너무 낭비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아침에 눈을 뜨셨는데 문득 산책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건강 때문에 해야겠다는 의무감도 아니고요. 그냥 산책이나 나갈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가셨대요.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으면서 나무도 보고 하늘도 보고요. 불어오는 바람에 계절도 느끼면서요. 그러다 벤치에 앉아서 1시간을 요즘 말로 그냥 멍 때리시다가요. 문득 그때 느끼셨대요. 아, 이게 노는 거구나.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시간에 쫓기지 않아도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하루를 보내는 게 진짜 노는 거구나. 그 이후로 한 선생님은 매일매일 다른 일상을 보내고 계신답니다. 어떤 날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장에 가시고요. 어떤 날은 오전 11시까지 주무시고요. 어떤 날은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책 보시고요. 어떤 날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집에서 음악만 들으세요. 그날그날 몸이 원하는 대로 사시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죠. 그렇게 사시면 무료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하시더라고요. 무료한 게 뭐 나쁜 건가요? 평생 바쁘게 살았는데 이제 무료할 권리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하루가 금방 가서 무료할 새도 없어요. 이제야 비로소 시간의 주인으로 사는 것 같다고요. 여기서 핵심을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노는 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의무가 없는 상태로 사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요. 누구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요. 오늘 뭘 해야 한다는 계획이 없는 상태. 그게 진짜 노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도 돈을 벌어야 사는 분들도 많으신데 어떻게 해요? 그냥 놀면 생활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현실적으로 돈이 필요한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만난 70대 선배님들 중에 여전히 일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68세 김재환 어르신 이야기 들어보세요. 이분은 아파트 경비로 일하세요. 퇴직 전엔 공장에서 일하셨고요. 그럼 이분은 제가 말한 놀라는 조언과 반대로 사는 건가요? 아니에요. 제가 여쭤봤어요. 지금 일하시는 게 힘드시진 않나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하시더라고요. 힘들진 않아요. 왜냐면 이건 일이라기보다 시간 보내는 거거든요. 아파트 경비는 긴급한 일만 없으면 대부분 시간이 자유로워요. 근무하면서 책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산책도 하고요. 월급도 받으면서 제 시간도 챙기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일과 놀이의 경계를 어떻게 보느냐. 돈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일.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는 일. 그건 은퇴 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면 차라리 퇴직이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고요. 내 속도대로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돈도 조금 벌 수 있다면요. 그건 일이 아니라 놀이가 될 수 있어요. 70대 부부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남편분은 올해 73세 되셨고 아내분은 71세 되셨어요. 이분들은 은퇴 후에 작은 김밥 가게를 시작하셨는데요. 하루에 5시간 점심 장사만 하세요. 그리고 오후엔 뭐 하시냐고요? 그냥 노세요. 남편분은 동네 친구분들하고 바둑 두러 가시고요. 아내분은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러 가시고요. 저녁엔 둘이 산책하시고요. 장사는 좀 어떠시냐고 물어보니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남으신데요. 연금에 보태서 생활하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분들은 이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냥 하루 일과 중 하나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 가는 것처럼 가게 가서 손님 받는 것도 그냥 일상의 일부인 거예요. 의무가 아니라 선택.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게 재밌으니까 하는 거죠. 아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젊을 땐 돈 벌려고 악착같이 일했잖아요. 그런데 이젠 달라요. 김밥 싸는 게 재밌어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면 기분 좋고, 이게 돈 벌려고 하는 일이었으면 진작 그만뒀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은퇴 후에 일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준이 달라져야 해요. 젊을 땐 얼마를 버느냐가 기준이었다면요. 이젠 내가 즐거운가가 기준이 되어야 해요. 돈은 그냥 따라오는 거고요. 그럼 철학자들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중국의 철학자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자연. 억지로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진다. 노자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무의무불의. 함이 없이 하면 이루지 못함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살라는 거죠.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노년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노년기는 자아통합과 절망의 갈림길이다. 자아통합은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고 의미를 찾는 거예요. 절망은 후회와 불만으로 가득 찬 거고요.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려는 강박에 시달리면요. 자아통합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전히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하고요. 여전히 인정받으려고 하고요. 그러면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77세 서영수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을 땐 의미를 찾으려고 했어요. 내 인생이 남한테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젠 알아요. 내가 행복한 게 가장 큰 의미라는 것을요. 내가 웃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건강한 게 주변 사람들한테도 가장 좋은 영향을 주는 거더라고요. 이 말이 처음엔 이기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뭔가를 억지로 하는 사람과요. 매일 웃으면서 편안하게 사는 사람. 누가 주변에 좋은 영향을 줄까요? 자식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억지로 뭔가 하시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거랑요. 그냥 편안하게 즐기면서 사시는 모습 보는 거.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자식들은 부모님이 행복하길 바라는 거지요. 부모님이 뭔가 대단한 일 하시길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우린 평생 충분히 일했어요. 누구한테 미안해야 할 이유 없고요. 이제 노는 건 내 권리고 내가 가진 자격이에요. 인생 전반전에는 남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잖아요. 회사가 원하는 대로, 가족이 원하는 대로, 사회가 원하는 대로. 이제 인생 후반전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70대 선배님들이 입을 모아 말씀하셨어요. 은퇴 후엔 무조건 놀아라. 그게 진짜 잘 사는 거다. 이건 게으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자유와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놀아야 하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자, 여기서 70대 선배님들이 실제로 어떻게 노시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시계를 보지 마시고 알람도 끄세요. 몸이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요. 주무시고 싶을 때 주무시는 겁니다. 처음엔 불안할 거예요. 일찍 안 일어나면 뭔가 잘못된 것 같고. 하지만 딱 일주일만 그렇게 사세요. 그럼 몸이 자기 리듬을 찾아갑니다. 평생 시계에 맞춰 살았잖아요. 7시에 일어나고 8시에 출근하고. 이제 그런 거 버리세요. 내 몸이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세요. 어제 늦게 주무셨으면 오늘은 늦게 일어나도 돼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70세 박인수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 알람 껐을 때는 정말 불안했어요. 혹시 점심때까지 자면 어떡하나 걱정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몸이 알아서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깨더라고요. 억지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알람 소리에 놀라서 깨는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깨는 거예요.
이게 진짜 쉬는 거더라고요. 두 번째, 계획표를 버리세요. 오늘은 뭘 해야지 이런 거 정하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원하는 걸 하세요. 산책하고 싶으면 산책하고요.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그냥 누워 계세요. 죄책감이요. 그냥 갖다 버리세요. 평생 계획대로 살았잖아요. 오늘은 이 일하고, 내일은 저 일하고.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산책하고 싶다고 하면 산책 가시고요. 책 읽고 싶다고 하면 책 읽으시고요. 그냥 누워 있고 싶다고 하면 누워 계세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72종 심소욕 불유구. 70세에 이르러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지금 여러분이 누릴 자유예요. 74세 이명희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엔 다이어리에 빼곡하게 계획을 적었어요. 오늘은 병원 가고, 내일은 시장 가고, 모레는 모임 가고. 그런데 어느 날 그 다이어리를 다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았죠. 처음 이틀은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어요. 그런데 사흘째부터는 정말 편하더라고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뭘 하고 놀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집에서 뜨개질만 하기도 하고요. 어떤 날은 갑자기 버스 타고 바다 보러 가기도 해요. 이게 진짜 자유더라고요. 세 번째, 빨리 하려고 하지 마세요. 밥 먹을 때도 천천히 먹고요. 걸을 때도 천천히 걷고요. 책 읽을 때도 한 장 한 장 천천히 읽으세요. 속도가 아니라 맛을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젊을 때는 빨리빨리였잖아요. 빨리 밥 먹고, 빨리 일하고, 빨리 이동하고. 이제 그럴 필요 없어요. 천천히 씹으면서 음식 맛을 느끼세요. 천천히 걸으면서 바람을 느끼세요. 천천히 읽으면서 글의 의미를 음미하세요.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기만성.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여러분은 이미 큰 그릇이에요. 이제 천천히 채워가시면 돼요. 71세 정우진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밥을 먹는 건지 삼키는 건지 몰랐어요. 10분 안에 후다닥 먹고 다시 일하러 가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한 끼 식사를 40분씩 해요. 천천히 씹으면서 음식 맛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밥 한 그릇 먹는데 이렇게 여유롭고 평화로울 수가 있구나. 그리고 신기하게도 소화도 잘 되고 건강도 좋아졌어요. 네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심심할까봐 자꾸 뭔가를 찾아요. 모임도 나가고 텔레비전도 보고. 그런데 진짜 행복은 혼자 있을 때 편안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은 거 말이죠. 혼자 앉아서 차 한 잔 마시는 시간.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하늘 보는 시간. 혼자 음악 들으며 눈 감고 있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소중한 거예요.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시기다. 혼자 있는 시간에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어요. 76세 송미선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엔 혼자 있으면 외롭고 불안했어요. 그래서 매일 경로당 나가고 친구들 만나고 바쁘게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게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간 아무 약속도 안 잡고 집에만 있었어요. 처음엔 심심했는데 2주일쯤 지나니까 평화로워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창밖 보는 시간. 저녁에 조용히 음악 들으면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이제는 혼자 있는 게 전혀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가장 편안해요. 5번째, 남들 시선 신경 쓰지 마세요. 나이 먹고 저렇게 놀기만 하네. 이런 말 신경 쓰지 마세요. 평생 남들 위해 살았잖아요. 회사 위해, 가족 위해, 사회 위해. 이젠 나를 위해 사세요. 내가 행복하면 그게 정답이에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길이가 아니라 깊이가 중요하다. 남은 10년, 20년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남들 눈치 보면서 살 거예요? 아니면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73세 강태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 퇴직하고 놀기 시작했을 때 주변에서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 뭐 하나 할 일도 없나? 처음엔 신경 쓰였죠. 그래서 또 일을 찾으려고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왜 남의 시선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해야 하나? 평생 남 눈치 보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 후로는 정말 편해졌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신경 안 써요.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에요.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대적 자유는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도 이제 절대적 자유를 누리실 때가 됐어요. 오늘부터 해보세요. 알람 끄고 계획표 버리고 하고 싶은 것만 하세요. 처음엔 어색할지 모르지만요. 그렇게 한 달만 살아보세요. 그럼 알게 될 거예요. 아, 이게 진정한 자유구나. 이렇게 사는 게 진짜 행복하게 사는 거구나.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이 5가지를 완벽하게 다 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만 해도 돼요. 알람만 꺼도 돼요. 계획표만 버려도 돼요. 천천히 밥만 먹어도 돼요. 하루에 1시간만 혼자 있어도 돼요. 남의 시선만 신경 끄면 돼요. 하나만 해도 삶이 달라져요.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그것도 일종의 강박이거든요.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보세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활동이 아니라 상태다.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존재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평생 참 수고 많으셨어요. 40년, 50년을 일하느라 고생하셨어요. 가족 먹여 살리느라 힘드셨죠? 자식 키우느라 고생하셨고요. 집 사느라 허리띠 졸라매셨죠? 명절 때마다 친척들 챙기느라 애쓰셨고요. 부모님 병수발하느라 잠도 못 주무셨죠?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쉬셔도 돼요. 아니, 쉬셔야 해요. 더 이상 누구한테 증명할 필요 없어요. 더 이상 뭔가 해야 한다는 강박 가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하셨어요.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을 사셨어요. 이제는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냥 매일 아침 눈 떠서 오늘 뭐 하고 놀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날씨 좋으면 산책하고요. 비 오면 집에서 음악 듣고요. 친구 보고 싶으면 전화하고요. 책 읽고 싶으면 읽고요.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그냥 누워 계세요. 그게 진짜 자유고,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70대 선배님들이 직접 증언하셨어요. 노는 게 최고다. 건강에도 좋고, 마음에도 좋다. 진작 이렇게 살 걸 후회된다. 여러분은 이 실수 반복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요.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요. 지금 당장 알람 끄세요. 지금 당장 계획표 찢으세요.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여러분께는 그럴 자격이 있어요. 평생 열심히 사셨으니까요. 이제 진짜 자유롭게 사실 자격이 있어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이 앞으로 실천할 것이 몇 번인지 적어주세요.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요. 한 가지만 실천하셔도 좋고요. 5가지 모두 실천하시겠다면 더 좋고요. 여러분의 참여가 제 콘텐츠를 더 유용하게 만들고 큰 힘이 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고 댓글 남기시면요. 저나 다른 분들도 생각을 나눌 수 있고요. 여러분의 경험담도 궁금해요. 혹시 벌써 실천하고 계신 분 있으세요?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함께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은퇴 후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를 공개할게요. 특히 2번째는 거의 모든 분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진짜 자유롭게 사세요. 감사합니다.